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9장, 포인터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인터에 대해서 9장과 10장에 대해서 우리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C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많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역시 포인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학생은 이제 기억장소 할당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포인터가 가장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요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일반 변수는 값을 가지는 반면에 포인터라고 하는 변수는 주소를 가지게 되는 것이 다른 점이지요.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변수 사용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포인터 변수를 쓸 때. 그럼 이러한 포인터 변수를 쓰면서 얻어지는 이점은 무엇인가?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포인터이지만 또 포인터를 써서 얻어지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C 언어에서는 이러한 포인터를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C 언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들에서는 포인터의 개념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자바 언어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직접 프로그램에서 포인터를 가지고 주소를 다루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바 언어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보면 거의 모든 것이 포인터에 의해서 처리되는 언어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직접 다루고 있지 않고 자바 가상 머신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될 이유가 별로 없죠. C 언어에서는 이러한 포인터를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반면에 그러니까 좀 프로그램이 더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이 포인터를 이용하면 굉장히 유용한 형태의 뭐 자료구조 구현이라든지 또는 배열의 요소의 접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인터를 9장 10장에서 우리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9장에서는 아주 포인터의 개요 부분에서 포인터를 알기 위해서 필요로 되는 변수의 주소와 주소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포인터 변수와 간접 참조 연산자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명확하게 개념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은 다시 본서에 가셔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예제를 실행시켜 보셔야 합니다. 자, 제출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가 하고 보니까 1절 포인터의 개요 부분에서는 개념적인 부분이었으니까요. 다음 설명의 빈칸에 알맞는 말을 써놓으세요. 이런 문제죠. 변수의 주소를 구할 때는 어떤 연산자를 쓰죠? 어떤 연산자를 씁니까? 이러한 변수의 주소를 구할 때는 AND 연산자를 쓰죠. 그래서 이 연산자를 사용한다. 포인터가 가리키는 변수의 값에 접근할 때는 간접 참조 연산자 무엇을 쓴다? 요 별표를 사용을 하죠. 간접 참조 연산자. 포인터 변수에 별표가 있고 없고는 많은 차이가 있죠. 별표가 없을 때의 값은 주소 자체, 즉 정수 주소 자체를 의미하고요. 앞에 별표가 있으면 그 주소를 가지고 와서 그 주소에 접근해서 값을 가져와라. 그 뜻이기 때문에 별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변수의 데이터형과 어떻게 하도록 같도록 또는 일치하도록 선언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포인터 변수는 주소를 가지는 변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소를 가지는 변수다. 그런데 그 주소를 가지면 그 주소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겠죠. 그 형이 포인터 변수의 형과 같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뒤에 2절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포인터 변수의 형이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데이터형과 같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수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값이 실수는 몇 비트입니까? 64비트. 정수는 32비트.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정수형의 포인터 변수는요. 그 주소에 접근해서 4바이트만 읽어와요. 그런데 그 안에 실수가 들어있다. 8바이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에 있는 8바이트에는 4바이트만 읽어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상하지 않은 데이터 값을 읽어오게 되죠. 그래서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변수의 데이터형과 포인터 변수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변수의 데이터형과 같도록 이렇게 선언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에는 2절의 1번 문제 다음 프로그램에서 잘못된 곳을 찾아 주석 부분에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3개의 문제를 내놨죠. 이거 그냥
중간에 줄을 그어서 문제를 구분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정수형 변수 인테자 num을 선언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는 캐릭터 문자형이죠. 캐릭터 PCH 포인터 변수네요. 캐릭터 포인터 변수 선언하고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할 때에는요.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선언문과 초기화를 주면 이 문장은 뭐와 똑같다? 밑에 그냥 캐릭터 별표 PCH 선언하고 PCH and num 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직접 쓸 수 있습니다. 즉 PCH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는 뭐를 가져라? num의 주소를 가져라. 캐릭터는 PCH는 캐릭터형이고 num은 인테자형인데 가질 수 있습니까?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재 366페이지에 366페이지 9번 라인에 오류 발생한다 이렇게 쓰는데 잘못됐습니다. 책이 잘못 써졌죠. 9번 라인에 오류 발생하지 않고요.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에 인테자 값의 주소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인터 변수는 정수형 즉 32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에리아를 가져요. 포인터 변수 자체가 타입에 상관없이. 그 이유는 왜요? 포인터 변수는 주소이기 때문에. 주소는 뭐예요? 메모리의 주소를 가지니까 메모리의 주소는 그 안에 데이터 타입이 인테자건 더블이건 플로트건 캐릭터건 모두 다 메모리의 주소는 32비트로 구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 자체에다가 어떤 형의 변수, 어떤 타입의 변수의 주소는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에러가 아니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에러가 아닙니다. 자, 이것을 다시 프로그램으로 한번 볼까요?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고쳐봤죠. 자, 똑같이 인테자 num 해놓고요. 캐릭터 num 별표 PCH는 and num이다. 요것은 뭐랑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뭐랑 똑같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끊고 PCH에다가 and num 한 거랑 똑같다. 똑같은 문장입니다. 요 두 개를 하나의 문장으로 갖다 놓은 거죠. 이거하고는 얘기가 다릅니다. 여기에 별표가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별표가 붙으면 PCH라고 하는 값이 가리키는 값에다 and num, num의 주소를 갖다 넣어라. 주소 넣을 수 있습니다. 주소를 넣을 수 있죠. num의 주소를 갖다 넣어라.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죠? 이건 캐릭터 타입인데 캐릭터 타입이 한 바이트인데 한 바이트에다가 4바이트를 갖다 넣어라.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뒤에서 잘려서 갈까요? 자, 그것은 좀 이따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PCH에다가 and num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럴 경우에 문제는 없다는 거죠. 오류도 발생하지 않고요. 자, 이럴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num에다가 127을 넣었어요. 127이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죠? 캐릭터형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수의 정수가 127이에요. 자, 일단 인테자 num에다가 num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수는 얼마예요? 지금 교재에 어디 나와 있죠? 몇 천만 얼마인데 하여튼 127을 넣었어요. 자, 그러고 프로그램 실행시켜 보죠. 그러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127이 잘 찍힙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num에다 128을 넣어볼까요? 128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8비트를 벗어나는데요. 캐릭터가 나타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요. 캐릭터가 나타낼 수 있는 범위는 양수는 마이너스 128부터 정수에서 플러스 127까지인데 양수 128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128이 찍혀버렸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128을 뭘로 취급했어요? 음수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2의 보수를 취하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128이 되죠. 자, 앞부분을 좀 잘 이해하신 그 데이터 사용, 데이터 형태를 거기서에서도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즉,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캐릭터형의 포인터 변수에 어떤 형이든 포인터 변수에는 지정할 수는 있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값이 저장이 됐을 때 그 값을 읽어올 때는 어떻게 읽는다? 그 값을 읽어올 때는 어떻게 읽는다? 내가 캐릭터형이구나. 캐릭터형이니까 한 바이트만 읽어야지 하고 한 바이트만 읽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데이터들은 어떻게 돼요? 손실이 일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인테자 값이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아무거나 큰 숫자를 넣고요.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16이라는 값. 16이 왜 찍혔는지는 이거 계산해봐야 알아요. 그죠? 3,423만입니까? 3,423만 4,128을 어떻게 해요? 32비트에 표현했죠? 인테자니까. 이것을 32비트로 표현해서 하위 8비트가 뭐냐 이거죠. 하위 8비트일까요? 상위 8비트일까요? 하여튼 그 8비트를 떼어냈더니 그 결과가 16이더라는 거죠. 16이더라.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에서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에서 이 문제는 없지만
잠깐만요. 요걸 이제 죽이고, 여기에서의 문제는 별 문제는 없지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포인터형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제가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인테자 num, 인테자 pnum. 이렇게 됐죠? 이건 뭡니까? 인테자 num, pnum이니까, 같은 타입의 포인터 변수, pnum에다가는 뭘 집어넣어라? and 10의 주소. 즉, 주소라고 하는 놈은 상수에다가 주소값을 넣을 수는 없어요. 상수에다 주소값을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0의 주소를 갖다 집어넣어라. 이것은 오류가 되겠습니다. 다시 저기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오류가 되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보면 어떠한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인테자 num 해놓고 여기다가 인테자 pnum 했죠. 자, 이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 pnum에다가는 뭘 집어넣어라? 상수의 주소를 집어넣어라. 그죠? 상수의 주소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적하니까 바로 뭐가 빨간 줄이 바로 거지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에라, 식은 L value 또는 함수 지정자이어야 합니다. 그죠? 식은 L value라는 의미가 뭐냐면 R value는 값이고요. L value는 주소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론이나 이런 데서 배울 때 그렇게 배웁니다. 어떤 변수의 L value는 그 변수의 주소를 의미하고요. R value는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소여야 되는데 이건 값이다 이거죠. R value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오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부분으로 다시 가서 보면은요. 이 부분으로 다시 가서 보면 이 부분은 오류가 발생한다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오류가 발생한다. 자, 오류가 발생한다.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상수의 주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요. 자, 인테자 포인터 변수, 포인터 num을 선언해 놓고요. 포인터 num에 10을 집어넣어라. 이 부분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실행 시간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num이 초기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num이 가리키는 주소의 값에다가 10을 집어넣고 싶은데 num이 가리키는 주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사이에 뭐가 나와야 돼요? num의 값을 뭔가로 설정을 해야 되죠. 그죠? 이 포인터 num의 값을 어떤 주소로 설정을 해야 그 주소에다 10을 집어넣는 일을 수행을 할 것이다. 자,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서도 지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포인터 변수의 타입과 거기에 배정되는 주소의 타입은 상관없다. 오류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류가 아니다. 다만 그렇게 됐을 때 배정은 가능하지만 그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읽어올 수 있는 데이터는 그 포인터 변수의 타입만큼만 읽어온다. 이것만 인지를 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예, 이번에는 2번 문제네요. 2번 문제 다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나타내고 설명하세요 하고 되어 있죠. 자, 교재를 제출 문제를 보십시오. 자, 문제를 올려놨습니다. 제가 화면에. 자, 인테자 num은 10이고요. 인테자 pnum은 num이네요. pnum의 주소는 num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죠. 자, 이것은 어떻게 해도 된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도 된다? 여기에다가 바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and num 이렇게 선언하면 하나의 문장에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고 포인터 변수를 초기화하는 이렇게 주로 두 문장으로 안 쓰고요. 두 문장으로 안 쓰고 그렇다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이 밑에다가 다시 별표 pnum 이래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죠. and num 위에도 되는데 왜 아래는 안 되냐. 근데 이것은 왜 안 되느냐 하면 되긴 되는데 이것은 선언할 때에 초기화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여기에 선언해놓고 얘기죠. 여기에 이렇게 선언해놓고 여기 이렇게 선언해놓고 pnum에다가 and num 문제 없습니다. 그죠? pnum에다 and num 그러면 뭐 똑같죠. 요거나 그거나. 그런데 별표 pnum에다 and num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별표 pnum이란 얘기는 pnum이 가리키고 있는 값을 num의 주소로 바꿔라 그 얘기예요. 그죠? num의 주소로 바꿔라.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원하던 의미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던 의미는 바로 뭐예요? 이런 의미였는데 이런 의미인데 어떤 의미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pnum을 선언하면서 초기화할 때는 이렇게 하나의 문장에 써도 문제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꼭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원래 문제는 이거였으니까 원래대로 돌려놓죠. 원래 문제는 이거였죠. 이렇게 돼 있었죠. pnum에다가 and num을 넣어라.
한 문장으로 쓸 수 있다는 걸 알려드렸고요. 자,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pnom이라고 하는 놈이 가리키는 값도 넘이 가리키는 값이겠네요. 넘은 10이 들어있고요. pnom도 10이고 넘도 10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별표 pnom을 20으로 바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야? pnom이 가리키고 있는 값을 20으로 바꿔라. 그러면 넘 값이 20으로 바뀐 거랑 똑같죠. 왜냐하면 pnom은 넘을 포인팅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20이 됐고요. 자, pnom에다가는 pnom 플러스 넘을 해라. pnom에다가는 pnom 플러스 넘. pnom은 뭐 얼마야? 20이에요. 넘은 얼마야? 넘도 20이에요. 똑같은 것을 가기. 20 플러스 20에서 pnom에 넣어라. 40이 되네요. pnom에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뭐야? 넘은 넘 플러스 20 해라. pnom이 넘이니까 넘은 40이죠. 40 플러스 20 하면 얼마? 60이에요. 그러면 넘이라는 곳에 60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주소 이름은 넘이고요. pnom은 뭐예요? 그 주소를 가리키고 있고 pnom과 넘은 같은 값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pnom 값을 찍어라, 넘 값을 찍어라. 뭐가 찍힙니까? 둘 다 60이 찍히겠죠. 그죠? pnom의 값 60, 넘의 값 60. 둘 다 똑같이 60이 찍히게 됩니다. 자, 혼란스러울 거 하나도 없죠? 포인터 변수는 어떻게 한다? 그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변수의 값을 가져온다. 어떤 연산자가? 바로 이 별표 연산자, 간접 참조 연산자를 사용하면 그렇게 된다. 간접 참조 연산자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쓰지 않으면 그놈은 뭐가 돼요? 주소를 가리키게 되죠. 이것은 주소. 그럼 주소를 찍는 것. 뭐 그냥 10진수로 주소를 찍어도 되니까요. 주소를 찍어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자, 디버그 다시 주소를 찍어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건 뭐예요? 넘의 값이 저장된 주소가 찍힌 거죠. 그죠? 값이 아니고. 그래서 값을 찍을 때는 반드시 간접 참조 연산자 별표를 붙이게 되면 그 변수가 가리키는 그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변수의 값.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인터 변수는 뭘 가리킨다? 넘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그 넘의 값이 얼마야? 60이니까 60을 찍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번에는 3번 문제 다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시오. 자, 나타냈습니다.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죠. 자, 포인터의 포인터, 다중 포인터를 쓰는 문제인데요. 인테자 넘은 10이다. 자, 인테자 포인터 p에다가 인테자 타입이죠. and 넘을 넣어라. 아무 문제가 없죠. 자, 인테자 포인터 pnom에다가 다중 포인터죠. and p를 넣어라. 즉 포인터의 주소를 넣으려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 놓고 d값 탭 띄고 또 퍼센트 %p 띄고 D가 뭐하고 뭘 찍었어요? 넘을 찍고요. P의 포인터 값을 찍고요. PP 이제 스타 pnom 이걸 찍어라 이 얘기죠. 별표죠. 포인터에 pnom을 찍어라. 자, 그래 놓고 ppnom을 20으로 바꿨어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넘도 10을 가리키고요. pnom도 10을 가리키고 별표 p도 10을 가리키고 별표 pnom도 10을 가리키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건 당연히 10이 찍혔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pnom을 20으로 바꿔라. ppnom이 아니죠. 별표 pnom을 20으로 바꿔라. 그러면 뭐예요? 결국에는 nom을 20으로 바꾸고 별표 p를 20으로 바꾼 거죠. 그러고 나서 찍어라 그러면 당연히 20이 찍히겠죠. 자, 결과는 어떻게 찍혔어요? nom 맨 처음에 10 찍히고 그 다음에 20이 찍혔을 것이다. 그죠? 20이 찍혔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그러면 지금 다중 포인터를 쓰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놈을 뭘로 바꾸면 넘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넘으로 바꾸면. 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별표가 2개 붙었다는 이야기는 그놈이 가리키는 값을 주소로 해서 그 값을 가져다가 그놈을 다시 주소로 해서 접근해서 그 값을 가져와라 그 얘기인데 얘는 뭐예요? 넘의 주소를 줬으니까 일단 뭘 갖고 오겠어요? 넘의 주소를 줬으니까 넘 값에 접근하죠. 그래서 그놈을 주소로 취하죠. 그놈은 얼마야? 10이죠. 10을 주소로 취해서 다시 메모리에 접근해서 10번째 내용을 가져와라. 이렇게 되겠죠. ppnom이 별표 pnom이 그죠? 자, 이런 경우 실행시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런 경우 실행시키면 이렇게 실행시간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실행시간 오류. 왜 실행시간 오류가 발생을 할까요? 얘가 갖고 온 값이 10이에요. 메모리에 10번째는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시스템 OS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허용이 되지 않는 메모리에 접근을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중 포인터를 쓸 때에는 굉장히 프로그램을 유의해서 잘 써야 되겠죠. 이렇게 지금 이 문제처럼. 자, 다중 포인터를 다루는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예, 3절의 1번 문제, 다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나타내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3절은 포인터를 통한 배열의 사용이죠.
우리가 뭐 배열에 대해서 앞에 7장입니까? 열심히 배웠습니다. 아직 배열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을 못 갖고 계신 분은 다시 배열 챕터를 다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부분이 이해가 되죠. 자, 배열은 이제 형에 따라서 연속된 기억 공간에 저장되는 자료 구조의 형태이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수를 여러 개 쓰는 것보다는 하나의 동일한 형의 데이터를 여러 개 쓸 때에는 하나의 배열을 선언하고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서 초기화해서 그 배열을 처리하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이러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자, 이 프로그램 먼저 한번 보죠. 자, 인테자 어레이 10, 20, 30, 40, 50. 뭐 이것은 뭐 정수 배열 5개의 요소를 가진 정수 배열을 선언하고 초기화를 하나의 문장으로 수행한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면 어디로 가야 된다? 배열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인테자 포인터를 포인터 변수를 하나 선언했죠. 포인터 PARR 하고 거기에다 ARR을 배정했죠.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를 역시 하나의 문장으로 수행했습니다. 자, 배열을 포인터 변수에 배정할 때에는 배열 이름 자체가 뭘 가지고 있다? 그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는 주소란 얘기입니다. 배열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값이 주소란 얘기예요. 그 왜냐하면 배열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게 값이라면 어떤 값을 가지겠습니까? 10, 20, 30, 40, 50 중에. 그렇기 때문에 배열인 경우에 배열의 이름은 어떤 걸 가진다? 첫 번째 요소의 주소를 가진다. 그러면 두 번째 요소의 주소는 어떻게 계산해요? 첫 번째 요소의 주소 플러스 이거는 인테자이기 때문에 살을 해가지고 그 실제 주소를 구합니다. 실제 배열의 주소를 구하는 방법은 뭐 행우선이냐 여루선이냐 뭐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 컴퓨터 공학에서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론이나 이런 데서 다루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어찌됐든 배열의 이름은 그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를 가진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배열의 이름이 주소이기 때문에 주소값을 가지니까 여기다가 AND 기호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뭐 붙여도 에러는 아닌데요. 오류는 아닌데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에다가 배열의 주소를 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를 찍었어요? ARR 값을 찍었고 PARR 값을 주소 포맷으로 찍었고 얘도 주소 포맷으로 찍었네요. 그럼 두 개는 결국에 주소 포맷으로 찍던 또는 이제 10진수로 찍던 결국 같은 값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간접 참조 연산자 별표를 사용한 PARR은 뭐랑 똑같아요? PARR이 가리키는 첫 번째의 값을 의미하죠. 별표 때문에. 그럼 결국에 10이 찍히겠네요. 자, 실행해 볼까요? 일단은 실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행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 배열 ARR의 주소값은 002FFA18 이렇게 되어 있고요. PARR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그놈이 가지고 있는 값은 요거랑 똑같은 주소값을 가지고 간접 참조 연산자가 적용된 스타 PARR 값은 어떤 값이에요? 첫 번째 요소의 값이죠. 10이 찍혔고요. 자, 첫 번째 요소의 값 스타 PARR을 100으로 바꿔라 이렇게 설정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PARR 플러스 1은 얼마냐? 그럼 일단 이 값을 구하고 거기에다 1을 더하는 것이니까 그 값은 조금 아까 100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101이 찍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별표를 두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즉 PARR 플러스 1 이걸 뭐라 그래요? 포인터 연산이라고 그러죠. 포인터 연산을 수행한 다음에 그 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포인터 연산은 PARR은 첫 번째 요소의 주소인데 주소에다 1을 더하면 실제 주소값에 1을 더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테자 타입이기 때문에 4를 더하게 되죠. 이 부분도 교재 포인터 연산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첫 번째 요소가 아니라 두 번째 요소의 값을 가져와라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요소의 값은 얼마입니까? 20이니까 20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배열을 포인터로 사용을 하면 이렇게 효율적으로 배열의 요소들에 접근하고 그 값을 가져오고 연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아주 간단한 문제죠. 다음은 배열의 두 번째 멤버의 주소를 두 번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다. 실행 결과를 참조해서 프로그램이 빈칸에 채우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교재를 보면 실행 결과 그래서 배열 넘의 두 번째 멤버 주소가 001BF900 이렇게 나왔죠. 두 번 다 똑같은 두 줄을 찍었는데요. 자, 프로그램을 가서 보면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인테자 num 해놓고 num의 배열을 이렇게 선언과 초기화를 동시에 했고요. 인테자 pnum 했고 pnum에다 num을 집어넣어라. 즉 pnum을 초기화한 것이 되겠죠. 자, 그럼 결국에 pnum과 num은 같은 곳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요소의 값을 찍으라 그랬어요. 첫 번째 요소의 값을 찍으라고 하면 뭐만 찍으면 돼요? pnum하고 num의 주소만 찍으면 될 텐데 num의 주소도 아니죠. num 자체가 주소니까 num을 찍으면 될 텐데 이제 두 번째 요소를 찍으라니까 어떻게 찍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꼭 이것이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일단 num1의 주소, 그죠? num1의 주소. 이렇게 할 수 있죠. num1의 주소가 얼마일까요? 뭐 어떤 값이 됐든지 간에. 그 다음에 pnum 플러스 2를 찍어라. 그래서 둘 다 이제 주소니까 p 포맷으로 찍는데요. num1의 주소를 찍든지 또는 pnum 플러스 1의 주소를 찍든지. 자, 이렇게 요 부분이 정답이 되겠죠. 자, 실행을 시켜보면은요. 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물론 실행된 결과는 실행할 때마다 이 값은 다르게 나오지만 똑같은 값은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그 값은 다르겠지만 똑같은 값은 항상 나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가 똑같은 값을 찍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and num만의 주소를 찍든지 아니면 pnum 플러스 1.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포인터 변수의 연산이죠. 연산하니까 플러스 2를 해도 사실은 인테자 값이기 때문에 4가 증가가 되어서 결국엔 똑같은 값 두 개가 찍히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자, 수를 가진 배열의 합과 평균을 포인터 변수를 사용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다. 실행 결과를 참조해서 프로그램의 빈칸을 채우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뭐 배열의 5개의 요소를 합을 구하고 평균을 구하는 것은 많이 해봤고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죠. 자, 배열을 잘 모르시는 분은 다시 배열 부분에 가서 완전히 익히고 오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올렸습니다. 프로그램을 올려놓고 보니까 자, 인테자 num이라고 하는 배열을 선언했고요. 자, 인테자 포인터 변수 pnum을 선언했고요. pnum을 선언했고 sum이라는 변수를 초기화했습니다. 자, pnum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됩니까? num을 배정해야 됩니다. 이때 AND 기호를 붙여도 됩니까? 붙여도 되지만 안 붙여도 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num이라고 하는 배열의 주소는 배열의 이름은 그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를 무조건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for integer i는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몇 번을 반복한다는 얘기입니까? 0, 1, 2, 3, 4. 즉 5번을 반복한다는 얘기다. 자, sum은 sum 플러스 가로 열고 stepinum i 이렇게 돼 있죠. 자, 요렇게 이제 이게 정답인데요. stepinum i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잘못해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stepinum 플러스 i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볼 때 pnum을 먼저 구합니까? pnum 플러스 i를 먼저 구합니까? 우선순위가 얘가 높죠. 그러니까 pnum을 먼저 구하니까 pnum은 항상 pnum은 항상 뭡니까? 현재 pnum은 num을 가리키니까 이렇게 되면 pnum은 항상 뭐예요? 10이에요. 그럼 10 플러스 i니까 i가 이게 반복이 돌아갈수록 10 플러스 i니까 맨 처음에 0, 10 플러스 i니까 1, 10 플러스 i니까 2.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루프를 돌려버리면 sum은 sum 플러스 sum은 맨 처음에 0니까 0 플러스 뭐야 10이겠죠. 그리고 i는 0니까 그죠? 그 다음에 i가 1일 때 이제 됐으니까 플러스 10 플러스 20 플러스 이렇게 되면 잘못된 값을 구할 수밖에 없죠. 자, 마지막 박스는 sum은 5.0으로 나누면 되죠. 정수를 실수로 나누면 정수가 실수로 변환돼서 결국에는 평균이니까 수점 이하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아까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가로를 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포인터 연산이라고 하는 다음 절에서 나오는 포인터 연산이 되어서 어떻게 되죠? pnum 플러스 i가 되면 뭐가 되죠? 맨 처음에는 i가 0니까 pnum 플러스 i니까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pnum에 1을 더하면 i가 1이니까 이건 무슨 연산을 한다? 포인터 크기의 연산을 한다. 그래서 4를 증가시켜서 주소값이 뭐가 돼요? 20을 가리키는 주소값이 되죠. 그놈의 값이니까 20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반복문을 돌아가게 되면 10, 20, 30, 40, 50을 다 더해서 결론은 어떤 결과값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배열의 모든 요소에 하면 150.
그 다음에 배열류수의 평균은 30.0 이렇게 프로그래밍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자, 여러분도 꼭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실행시켜 보도록 하십시오. 예, 4절 1번 문제. 다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나타내고 설명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설명을 하라 그랬죠. 자, 인테자 main 실행 결과. 자, 인테자 num을 선언했고요. 더블 dnum을 선언했고요. 자, 인테자 포인터 변수 pnum을 선언했고 and num을 배정했고 더블 pdnum을 제공했고 and dnum을 더블 넘버 and dnum을 주소를 배정을 했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죠. 자, pnum의 값을 찍어라. pnum의 값이죠. pnum은 주소일 텐데 주소의 값을 %p 포맷으로 찍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를 하라 그랬어요? pnum 플러스 1, 즉 포인터의 연산의 결과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포인터 변수 자체를 1을 증가시켰을 때 실제 그 주소값이 1이 증가되는 죠. 자, pdnum 역시 마찬가지 pdnum 플러스 1. 자,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까요?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결과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건 이제 주소값이기 때문에 실행할 때마다 값은 다른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실행시키면 자, pnum의 값은 003AFBE0 이렇게 돼 있죠. pnum 플러스 1의 값은 똑같고 3A, BE 4가 되죠. 즉 이 값에다가 16진수이지만 4를 더하면 끝에 4가 붙겠죠. pdnum의 값은 003AFBD0 이렇게 되어 있고요. 003AFBD 뭐가 됐어요? 8이 됐어요. 똑같이 일식을 더했지만 그것의 타입이 하나는 뭐다? 인테자이기 때문에 4가 증가됐고요. 하나는 뭐다? 더블 값이기 때문에 8이 증가. 그죠? 8이 증가 64비트를 즉 8바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자, 이러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즉 포인터 연산의 결과를 직접 보여주는 이러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2번 문제. 다음 실행 결과를 참조하여 프로그램의 빈칸을 채우세요.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프로그램의 결과를 보니까 10과 10이 찍혔고요. 11이 찍혔고요. 그 다음에 20이 찍혔고 51이 찍혔어요. 51이 찍혔어요. 포인터 변수만 쓰라 그랬죠. 자, 프로그램을 화면에 올려놨습니다. 자, 인테자 어레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1, 2, 3, 4, 50 되어 있고 인테자 PARR에다가는 ARR을 배정해라. 뭐 이건 전형적인 방법이고요. 자, 첫 번째 뭐가 나오게 하려면 10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이 부분을 뭘로 채워야 돼요? 10은 PARR 자체가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놈의 값을 찍어라. 이렇게 별표를 붙여서요. 그놈의 값을 찍어라라고 하면 얘는 10이 찍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을 찍어라. 11.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PARR 플러스 1을 하면 되겠죠. 그 가져온 값에다가 1을 더해라. 이렇게 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를 찍어라? 20을 찍어라. 20은 뭐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요소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스타에다가 어떻게 해요? 가로를 열고 PARR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포인터 연산을 먼저 수행해서 하나를 증가시켜라 그 얘기죠. 즉 PARR은 뭐를 가르쳐라? 10을 가르치지 말고 20을 가르쳐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0이 찍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51을 찍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스타에다가 PARR 플러스 4를 하면 1이 이거고 2가 이거고 3이 4는 50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그 값에다가 여기까지 가로를 쳐주고요. 플러스 1을 해라. 그죠? 그 결과값에 플러스 1. 그럼 51이 되겠죠. 뭐 간단한 문제죠.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실행 결과를 나타내보면 자, 10, 11, 20, 5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3번 문제. 다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나타내고 설명하세요. 자, 문제를 보니까 문제는 간단한데요. 인테자 num은 10이고요. 포인터 변수에다가는 num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래 놓고 어떻게 했어요? printf 뭐를 찍어라?
넘값은 10이 찍히겠죠. 그 다음 피넘값을 찍어라. 근데 이제 10진수로 찍었네요. 그러면 뭐 주소값일 텐데요. 주소값을 그냥 10진수로 찍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찍었어요. 자, 그놈을 찍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스타 피넘을, 가로를 쳐줬죠. 이걸 먼저 하고 플러스를 해라. 그러면, 스타 피넘은 10을 가리키니까, 10에다가 뭐를 해요? 넘의 값을 10이었는데 그놈을 하나 증가시켜서 1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넘값을 찍어라. 그러면 11이 찍힐 거고요. 피넘은 뭐예요? 똑같은 값이죠. 피넘은 어차피 10을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피넘은 똑같은 값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자, 스타 피넘 플러스를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스타 피넘 플러스. 요것과 요것은 똑같은데요. 가로가 있고 없고의 차이죠. 가로가 있다는 얘기는 이놈을 먼저 하라는 얘기고요. 가로가 없다는 얘기는 우선순위는 얘가 더 높아요. 증가면산자가. 그럼 이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피넘, 포인터 변수 피넘을 어떻게 해라? 포인터 변수 피넘을 하나 증가시켜라. 그죠? 그놈의 값을 구해라. 그죠?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결과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결과를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뭐 당연히 이거는 넘의 값은 10이고요. 이건 5373356 이것은 이제 실행할 때마다 결과가 다를 텐데요. 별 의미가 없지요. 피넘이 가리키는 메모리의 주소의 10진 수죠. 자, 그렇게 해서 요걸 하나 증가시켰어요. 증가시켰더니 어떻게 했어요? 넘의 값이 11이 됐어요. 11이 됐고 피넘의 값은 얼마가 됐어요? 이렇게 똑같죠. 그죠? 이제 피넘은 넘을 가리키니까요. 근데 이런 경우, 이제 마지막에 스타 피넘 플러스 하면 요 놈을 먼저 수행한다 그랬죠. 먼저 수행하면 어떻게 돼요? 주소값이 증가되죠. 그러니까 주소값이 증가되고, 뭐 넘의 값은 어차피 그대로죠. 넘의 값은 그대로고 5373360 뭐 피넘의 값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56에서 60으로 바뀌었어요. 즉 4가 증가된 형태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가 증가된 결과. 자, 근데 여기서 조금 궁금한 거는 넘의 값을 찍었으니까 10, 11, 11이 됐죠. 자, 어떻게 된다? 피넘의 값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피넘으로 다 고치면. 자, 이것을 스타 피넘. 그죠? 이것도 스타 피넘. 이게 나왔네요. 자, 이것도 스타 피넘. 자, 요것도 스타 피넘.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또 스타 피넘.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10, 11은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죠? 자,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실행 결과는 그냥 화면으로만 제가 설명하지 않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절 포인터를 통한 문자열의 사용 1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문자 배열과 문자열 포인터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시오. 자, 프로그램을 잘 보면 되겠죠? 자, 문자 배열을 썼습니다. 캐릭터 city1이라고 하는 배열에는 서울을, 초기화를 서울로 시켰죠. 자, 캐릭터 포인터 변수를 썼네요. 캐릭터 포인터 변수, city1 뭐 문제 없죠. 문자 배열이니까요. 그대로 city1을 배정하면 되고요. 캐릭터 포인터 변수 썼고요. 문자 배열을 직접 초기화를 했죠. 포인터 문자열을 썼습니다. 이제 문자열 포인터를 쓴 거죠. 자, 그래 놓고 pct1에다 pct2를 집어넣어라 이랬어요. PCT1에다 PCT2를 넣어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PCT1에 여기다 뭐 뭘 넣은 거랑 똑같아요? PCT2를 넣은 거랑 똑같으니까 맨 처음에 CT1으로 초기화했지만 다시 초기화한 꼴이 됐죠. 자, 그래 놓고 CT1에 그대로 찍어라. CT1을 그대로 찍어라 하면 CT1은 문자 배열이니까요. 그대로 %S 포맷으로 찍으면 문자를 그대로 찍죠. 자, 그럼 어떻게 찍힙니까? 자, 실행된 결과 서울 이렇게 찍히게 되겠죠. 자, PCT1과 PCT2는 다 뭐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지금 PCT2도 부산, PCT1은 PCT2로 설정을 다시 했으니까 얘도 부산. 그러니까 둘 다 부산이 찍히고요.
그죠? 부산이 찍히고. 자, 그것을 어떤 포맷으로 찍었어요? 자, 캐릭터 C, %C 포맷으로 찍었어요. 하나의 캐릭터를 찍어라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문자를 가리킨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PCT1은 BB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조금 더 응용을 해보면, 그러면 PCT1 플러스 1, 이것은 우리 교재에서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 놓고요. PCT1 플러스 1을 해라. 플러스 1을 해라. PCT2 플러스 1을 하는데 이번에는 뭐를 해라? 가로를 쳐서 플러스 1을 해라.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다시 실행된 결과를 보겠습니다. 실행된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 PCT1 플러스 하니까 PCT1은 뭡니까? 별표 PCT1은 B예요, B. B요. 거기다 플러스 1을 해라. 그 가져온 값에 플러스 1을 해라. 근데 뭐로 찍어라? 캐릭터로 찍으라니까 그것의 ASCII 코드 값을 가져와서 B의 ASCII 코드 값을 가서 2를 증가시키면 알파벳이 순서대로 ASCII 코드에 정의되어 있으니까 뭐가 찍혀요? 대문자 B 다음에 대문자 C잖아요. 그래서 C가 찍혔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PCT2의 값을 하나 증가시켜요. 즉 포인터 변수, 포인터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놈의 값을 가져와라. 그럼 PCT2는 뭐를 가리켜요? 그 문자의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죠. BUSL의 B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1을 증가시키면 뭐예요? 문자의 크기만큼 주소를 증가시켜서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U자를 가리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놈 자체 그 포인터 값 자체가 증가되니까 포인터 변수의 주소가 하나 증가돼서 그 다음 문자를 가리키게 되죠. 그것의 값이니까 U자가 됩니다. 자, 혼동하지 마시고요. 혼동하지 마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다시 돌아가서 그 내용을 꼭 보도록 하십시오. 본서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다음은 문자열을 거꾸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의 빈칸을 채우세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프로그램의 문자열을 거꾸로 출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가서 보죠. 자, 캐릭터 문자의 배열이죠. 배열의 초기 값은 C 프로그래밍. C 프로그래밍 했던 이 배열의 초기 값은 전부 문자가 몇 개냐 하면 씌워 보시면 13개입니다. 여기에. 그죠? 이 중간 바까지 13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배열의 초기 값이죠. 자, 배열의, 문자의 포인터 변수를 선언했고요. 문자형의 포인터 변수, 인테저 i를 선언했고요. 자, 포인터 변수를 뭘로 바꿨어요? 뭘로 초기화해서? str로 초기화했으니까, pstr은 뭘 가리켜요? C 프로그래밍을 가리킵니다. 자, 문자열의 길이를 한번 찍어볼까요? 문자열의 길이. 지금 책에는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코멘트 처리를 했었는데요. 자, 코멘트 처리 일단 해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책에 없으니까 PSTR, STR 이렇게 되어 있고요. for i는 여기에서 이제 인테저 i 선언해 놓고 PSTR, STR 요게 이제 박스로 되어 있고요. 당연히 PSTR이라는 포인터 변수는 STR을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포문에 i는 어떤 연산자를 썼냐면 size of 연산자를 썼어요. 자, size of 연산자 어디서 배웠습니까? 앞에서 배웠죠. 어떤 걸 나타내고 있어요? 배열이나 또는 어떤 데이터형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뭘로 나타냈어요? 바이트수로 나타내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인테자를 주면 뭐예요? 4를 리턴했고요. 더블을 주면 8을 리턴하는 연산자였어요. 바이트 수. 자, 여기에다가 뭐를 준다? str. 배열을 주면 배열의 바이트 수를 반환하는 거죠. 자, 문자 배열은 하나의 문자를 한 바이트에 저장합니다. 그죠? 한 바이트.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리턴할까요? size of str까지만 하면 뭐를 리턴할까요? str까지. 이게 13개의 문자라고 그랬으니까 13을 리턴할까요? 14를 리턴할까요? 자, 그걸 보기 위해서 제가 이 문장을 한번 여기 넣어봤습니다. 자, str이 뭐를 반환할까요? size of str. 자, 실행 먼저 시켜볼까요? size of str을 했더니 14를 반환했어요. 왜 14를 반환했을까요? 말씀드렸죠? 자, 문자열은 C 프로그램에서의 문자열을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제일 뒤에다가 널 문자를 붙인다 그랬어요. 널 문자를 붙여서 전체 크기가 14가 된 거죠. 그래서 14가 됐어요. 그럼 i는 지금 이제 거꾸로 찍어야 되니까 뭐부터 찍어야 돼요? 얘부터 찍어야 돼, 얘부터. 그죠? 얘부터 찍어야 돼. 그죠? 얘부터 찍어야 돼. 그죠? 거꾸로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C를 찍어야 돼요. 마지막에 C를 찍어야 되죠. 자,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얘가 몇 번째에 있냐, 이제 이걸 따지려다 보니까 size of 했더니
14가 나오더라는 거죠. 실제 사이즈는 13인데 예, 그래서 그럼 마이너스 1만 해주면 되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하고 실행을 해볼까요? 마이너스 1을 해주고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1하고 실행을 했더니 C 프로그래밍이 거꾸로 찍혔는데 제일 끝에 제일 뒤에 이제 처음에 널 문자가 하나 더 찍혔어요. 그죠? 널 문자. 이건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배열의 첨자는 0부터 시작하고 문자열의 길이는 1부터 시작하니까. 그죠? 문자열의 크기는. 그래서 여기를 뭘로 해줘야 돼요? 하나는 널 문자 때문에 하나를 줄여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배열의 첨자 문제 때문에 2로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얘는 제대로 실행을 하겠죠. 문자열의 길이는 14이고 C 프로그래밍 앞에 널 문자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I는 뭐부터? 14니까 12부터죠. 0부터 12까지니까 13이죠, 사실은. i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i 마이너스 하나씩 줄여가면서 어떻게 찍었어요? 이 문자열의 pstr 플러스 i니까 12죠. 그죠? 맨 처음에는 12, pstr 플러스 12 하면 어딜까요? pstr. 그럼 g자가 되는 거예요, g자가. 그죠? g자가 되는 거예요. g부터 찍는 거죠. 그러니까 i를 하나씩 줄였어요. 그 다음에 11, n자 찍고, i 찍고, 찍고, 마지막에 c까지 찍고. 자, 이렇게 해서 문자열을 거꾸로 찍어가는 이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이즈 오브 연산자죠. 사이즈 오브 연산자는 뭐를 나타낸다? 문자열이나 문자 배열이나 뭐나 바이트 수를 반환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